안녕하세요. 강란기입니다. 커피 관리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그 중에 다양한 커피 추출이라는 과목으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시에 에스프레소 추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로는 에스프레소의 특징, 에스프레소 추출의 여러 가지 작업들, 에스프레소 추출 과정에 대해서 학습함을 목표로 합니다. 학습 내용으로는 에스프레소의 특징이 뭔지, 에스프레소의 추출의 중요한 작업에 대해서 또는 에스프레소를 잘 추출할 수 있게끔 설명도 하고 이론에 대해서 학습하는 것으로 학습 내용을 편성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에스프레소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스프레소가 뭐냐? 그러면은 영어로 익스프레스라는 뜻이에요. 익스프레스 우리 뭐 급행열차 뭐 빠르다 이럴 때마다 많이 쓰는 영어잖아요. 그것이 이태리어로 에스프레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빠르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에스프레소라는 것을 수업을 하다 보니 일단 우리의 커피 문화부터 잠깐만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다방이었죠. 그래서 커피, 프림, 설탕 이 세 가지를 잘 조화롭게 먹는 그러한 커피를 먹던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커피숍으로 바뀌면서 요즘은 유럽이나 외국에서 쓰는 카페라는 것이 우리한테 와서 뭐 베이커리 카페 또는 카페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으면서 거기서 마시는 것도 완전히 에스프레소를 이용한 아메리카노나 다양한 음료들이 우리는 많이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되는 이런 에스프레소 오늘 좀 공부하기로 합니다. 우리는 다방에 앉아서 카페에 앉아서 대화도 하고 심지어 노트북 갖다 놓고 공부도 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앉아 있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 에스프레소하고는 조금 안 어울린다고 봐요. 그러나 유럽에 특히 이태리에 가면은 그 아주 진한 에스프레소 한 잔을 딱 먹고 얼른 나가는 그러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 커피숍에 카페에 들어가면은 바 같은 데 있잖아요. 의자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엉덩이만 살짝 걸쳐놓고 얼른 먹고 나가는 문화. 그들이 즐기는 에스프레소가 우리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우리도 점점 에스프레소도 즐기는 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에스프레소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프레소는 커피의 원두를 갈아서 거기에 물이 이제 주입을 하는 건데 이 원두 자체가 갈아진 상태에서 7g이에요. 굉장히 부드럽게 갈아집니다. 설탕보다도 더 가늘게. 밀가루보다는 조금 굵게 우리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굉장히 가늘게 분쇄를 해서 7g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1g 정도는 차이 있기 때문에 누구는 6g 누구는 8g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7g을 포터필터에 담아 가지고 뭐 이따가 설명할 거예요. 조치를 한 다음에 그 머신에다가 꽂죠. 그러고 나서 버튼을 딱 누르면은 칙 하고 굉장히 높은 압력으로 압력의 단위를 바라고 표시를 하는데 약 9바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8에서 10바 정도의 높은 압력을 가져서 밀어내면은 밑에서 이제 커피가 추출돼서 나오는데 굉장히 빠릅니다. 얼마나 빠르냐? 25초 만에 나옵니다. 물론 25초 플러스 마이너스 5초니까 20에서 30초 정도에 빠르게 추출되죠. 그때의 물의 온도는 평균 92도 정도입니다. 이 커피 머신에는 그 안에 이만한 보일러통이 들어있어요. 보일러통에서 펄펄 끓는 물이 있다가 그 입구까지 나와 있는 상태에서 버튼을 누르면은 고압에 의해서 추출이 되는데 나오다 보니 좀 식고 한다 하더라도 92도 정도의 아주 따끈한 커피가 나옵니다. 이럴 때 에스프레소는 약 1온스 정도, 30cc 정도 아주 적은 양이죠. 그 정도만 추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진하죠. 그래서 이 진하고 쌉쌀하고 다음에 보겠지만 크레마라 그러거든요. 그게 얹혀 있는 에스프레소. 그걸 가지고 다양한 음료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 에스프레소는 pH가 좀 약산성이에요. pH가 뭐냐? 커피에서는 처음 설명하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소 이온 농도라 그래요.
그래서 1에서 7이 중성이고요. 14단계까지 나누는 것이 이 pH 수소 이온 농도입니다. 그래서 산성은 강한 산성은 1쪽으로 갈수록 강해지고요. 14쪽으로 갈수록 알카리성이에요. 그래서 7이 중성인데 에스프레소의 pH는 5.2니까 7 바로 옆에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지점이라는 것은 약한 산성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알기로도 위가 나쁜 사람들은 너무 진한 커피 먹지 마라 하는 것은 우리 위는 보통 산성입니다. 약산성이에요. 그런데 산성이기 때문에 소화를 시킬 수 있는 효소가 거기서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산 과다인 사람은 그 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소화효소 작용을 잘 못하게 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산 과다, 위 십이지향 과다 뭐 이런 병들은 산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커피를 먹으면은 커피가 역시 산성이니까 위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근거 있는 말이다. 커피는 약산성이다. 말한 김에 조금 더 설명하자면은 위에 산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알카리성을 넣어줘야 중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유는 알카리성 식품이거든요. 그래서 위가 나쁜 분들은 우유를 먹으면은 위에 그러한 통증이나 부담을 좀 덜어주기는 하지만 커피를 먹으면은 커피가 산성이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 좀 연하게 해서 줄여서 마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근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에스프레소는 커피의 양은 7g, 압력은 9바, 추출 시간은 25초, 추출량은 30cc, 따끈하게 92도 정도의 커피가 추출이 된다. pH는 5.2의 약산성이다. 이 내용은 무조건 알아두셔야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에스프레소의 물리적으로 또 화학적인 특성이 어떻게 있느냐. 굴절률, 표면 장력, pH, 전기 전도도, 점도, 밀도 이렇게 한번 짚어볼 건데요. 굴절률을 보신다면은 굴절률이 뭐냐? 저는 보석을 예를 듭니다. 이 광선이 어떤 물질에 딱 닿았을 때 반사해가지고 나올 때 그 빛이 굴절되는 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어떤 거는 광택이 나고 어떤 거는 또 색깔이 나고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 커피는 보석하고는 다르지만 그 액체도 빛이 반사가 돼가지고 그것이 달리 보이는 거. 왜냐하면은 고형 성분이 있기 때문에 굴절률은 더 높아집니다. 에스프레소는. 또 표면 장력은 서로 그 표면에 존재하는 끌어당기려고 하는 이런 힘을 장력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에스프레소는 계면 활성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표면 장력은 떨어집니다. pH는 아까 말한 대로 약 pH 5.2 정도의 약산성이기 때문에 pH의 숫자는 줄어들죠. 산성 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전기 전도도는 우리는 보통 뭐 플러스 이온, 마이너스 이온의 전류가 흐른다. 뭐 전기를 관련된 얘기할 때는만 전류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식품에도 이온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온 물질의 정도에 따라서 전류가 있다. 전기 전도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스프레소에도 이온 물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기 전도도는 증가합니다. 점도라는 거는 끈적거리는 거라고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유화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사실은 유화라는 말을 예를 들자면 먼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쌀을 참기름에 달아 볶다가 물을 붓고 흰죽을 끓여요. 그러면은 흰죽에 있는 그 액체 성분이 조금 걸쭉하면서 뭔가가 부드러운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유화라고 보시면 돼요. 참기름이 물과 같이 어울려서 끈적거리게 만든다. 또 다른 예를 든다면은 마요네즈 예를 드는데요. 계란 노른자에 식용유를 똑똑 떨어뜨려가면서 젓다 보면은 계란 노른자에는 수분이 많아요. 또 식용유는 물이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볼 때 물과 기름은 안 친해요. 물하고 기름을 막 흔들어서 놨다가 보면은 어울리는 척 하더니 기름은 둥둥 뜨고 물은 밑에 있죠. 그것처럼 서로 어울리지 않는데 경우에 따라서 유화제, 유화 성분이 있는 것을 첨가시켜 줌으로써 물은 친수성이고 기름은 친유성인데 이 친수성과
친유성을 같이 어울리게 해주는 것을 우리는 유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요네즈일 경우는 달걀의 노른자에 레스틴이라고 하는 유화제가 있어서 친유성도 갖고 있고 친수성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해줍니다. 이 두 가지 예를 든 거를 먼저 머리에 두고 커피의 얘기를 들겠습니다. 커피에는 커피 오일이 있습니다. 로스팅 해놓고 놔두면은 겉에가 끈적끈적해지고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커피에 있는 지방 성분이에요. 커피를 볶을 때 기름 넣은 거 아니거든요. 그냥 볶았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내재되어 있던 것이 로스팅하고 나서 날짜가 흐를수록 반짝반짝 빛이 나다가 시일이 지나면은 끈적끈적해져요. 이게 바로 커피 오일인데 끈적끈적했을 때는 이미 커피가 산화가 되는 상태고요. 반짝반짝 빛나려고 했을 때 이럴 때 있는 오일은 필수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 우리 몸에 좋은 지방입니다. 이 지방을 커피를 내렸을 때 원두를 갈아가지고 물을 가했을 때 커피에 있는 오일하고 첨가된 물하고 어울려야 정말로 유화된 커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때 작용하는 것이 유화제입니다. 그래서 이 점도가 끈적거린 것이 다른 커피에 비해서 에스프레소는 조금 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커피는 밀도가 있습니다. 로스팅 하기 전에 그 생두라 그러는데 그것을 입에다 넣고 깨물면은 딱딱해요. 굉장히 딱딱해요. 근데 이거를 로스팅하고 나면은 부석부석거리면서 약해지죠, 밀도가. 이럴 때에 다른 커피에 비해서 에스프레소는 진하게 추출을 했기 때문에 고형 성분이 많이 추출이 됩니다. 그래서 밀도는 올라갑니다. 이렇게 6가지 정도의 변화를 봤으니까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에스프레소는 굴절률은 증가하고 표면 장력은 감소하고 pH 수치도 작아지고 전기 전도도는 올라가고 점도 한 번 더 보자면 이 그림은 커피 오일과 물이 어울렸을 때의 그러한 유화된 상태를 현미경으로 봐서 칼라로 이렇게 좀 눈에 띄게끔 해놓은 것인데 이 커피 오일 상태를 에멀전 상태, 약간 끈적거리는 성분이 있는 유화된 상태, 이것을 에멀전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시고 밀도는 증가한다. 고형 성분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에스프레소의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특성을 살펴봤습니다. 에스프레소 크레마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에스프레소의 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크레마라는 거는 이태리어인데요. 영어의 크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커피 한 잔을 추출을 하면은 수용성 커피 용액이 있고 위에 이렇게 뽀얗게 아주 부드러운 크레마가 있습니다. 우리는 에스프레소를 한 잔 딱 봤을 때 크레마 하나를 보고도 커피 잘 내렸네. 이거는 못 내렸어.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 크레마는 왜 생기냐면은 아까 잠깐 설명했듯이 굉장히 높은 9바 정도의 고압으로 눌렀기 때문에 거기에 있던 고형물질 또는 수용성, 불용성 이런 물질들이 서로 어울려 가지고 어떤 거는 내려오고 어떤 거는 못 내려와서 거기에 커피 케이크라고 하는데 모여 있거든요. 그럴 때 이 내려오는 과정에서 약간의 서로 나름대로의 어떤 작용에 의해서 거품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크레마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끈적거리는 유화 성분, 아까 에멀전이라고 한 것처럼 에멀전이나 콜로이드는 그러한 물질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비용해성 물질까지 나오다 보니까 거품이 생기는데 이 크레마는 에스프레소의 꽃이다. 그러면 이 크레마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단열층 역할을 한다.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크레마는 커피는 92도 정도의 따끈한 커피가 나오는데 약 3mm 정도의 이런 거품을 얹어줌으로써 잘 식지 않게 해주고 우리가 커피를 한 잔 마셨을 때에 이 입술에 닿는 그 촉감과 목 넘김을 부드럽게 해주는 이러한 역할이 크레마가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 맥주에 있는 거품이 굉장히 우리는 또 의미를 두잖아요.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맥주는 차가운 맥주와 가스가 빠지지 말라고
또 너무 공기와 닿아가지고 그 맛이 날아가지 말라고 차가움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덮어주는 역할이 맥주의 거품이라고 한다면, 에스프레소의 거품은 에스프레소의 따끈한 것을 보온을 유지시켜주고 또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이 나가지 않게, 향이 날아가지 않게 바로 입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이 크레마다. 그래서 우리는 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풍부하고 강한 커피 향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단맛, 상쾌함 이런 것에서 우리가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중요한 요소가 크레마입니다. 보통 어떤 경우는 호피처럼 이렇게 얼룩진 무늬가 나오는 거 있어요. 그것도 그런 대로 나름대로 멋있게 감상하면서 마실 수 있어요. 보통 3mm에서 4mm 정도의 두께가 크레마가 있는 것이 좋은데, 잘못 추출했을 때는 크레마가 없이 바로 커피가 눈에 보이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이 크레마가 너무 얇으면 금방 꺼져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에스프레소를 즐길 때 보면은 다 마실 때까지 크레마가 끝까지 남아주는 이 커피가 제일 좋은 커피거든요. 그래서 약 4분 정도까지는 크레마가 거품이 꺼지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좋은 에스프레소입니다. 그러면은 에스프레소 추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프레소 잔을 한번 볼게요. 굉장히 예쁘죠? 이것을 데미타세 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데미라는 것은 2분의 1을 얘기를 해요. 반 정도다. 타세는 잔이라는 뜻이고요. 아까 커피는 30cc를 내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커피 잔은 60, 가득 차면은 60cc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60cc 잔에다가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면은 한 반 정도가 나오죠. 그랬을 때에 이 독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식지 않아요. 약 92도 정도의 커피가 추출이 된다 했죠. 그러면은 이 안쪽을 본다면은 이 독이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30cc가 됐는지 20이 왔는지 양을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그랬을 때 이 내부를 한번 본다면은 내부가 이렇게 경사가 져 있어요. U자식으로. 커피가 벽면을 타고 내려가면은 저절로 밑으로 예쁘게 이렇게 추출이 되죠. 혹시 가운데에 추출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옆에 벽면을 타고 튀어서 들어오게끔 이렇게 해서 예쁘게 U자 형태로 돼 있다. 컬러는 뭐 자기네 로고도 넣고 다양하게 하죠. 그러나 내부 컬러만큼은 커피 색깔하고 잘, 커피가 주인공처럼 잘 멋있게 보이려면은 흰 게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이것은 뭐 이래야 한다, 이래야 된다, 이건 아니다 하는 것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 멋있게 예쁜 잔에 한 잔을 딱 담는 그 맛이 에스프레소예요. 그리고 이 잔은 뭐냐면은 아까 에스프레소 잔은 정말 고객한테 서빙할 때 우리가 음미하면서 먹을 수 있는 잔이고요. 여기 있는 유리잔은 그런 용이 아니라 내렸을 때 양이 이렇구나, 크레마가 잘 내려졌구나 하는 것을 테스트하고 시음을 해보고 이럴 때 쓰는 양입니다. 그래서 눈금이 그려져 있어요.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40이거든요. 그런데 요 정도 중간이면은 30cc죠.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본다 할지라도 이걸로 평가를 받는 거예요. 크레마가 잘 됐나도 보기 쉽고 30cc가 잘 내려왔나도 볼 수 있고 제대로 색깔이 어떤가 일일이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잔 이름을 샷그라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눈금이 그려져 있다. 유리 자체가 강화유리라서 여간에서 잘 깨지지 않지만 떨어뜨린다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게 다룰 필요가 있겠죠. 또 그 밑에 있는 거 너무 예쁘죠. 스테인으로 돼 있어서 이 따르는 부분이나 다 곡선미가 아주 눈에 두드러지는데 이것을 벨 크리머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스테인 잔으로 돼 있고 손잡이가 있어서 커피 잔을 바로 갖다 놓고 추출하는 방법도 있지만 대량으로 급하게 빨리빨리 할 때는 여기다가 받아가지고 커피 잔으로 옮겨주는 방법. 특히 아메리카노 할 때는 에스프레소를 받아가지고 뜨거운 물을 추가하잖아요. 그럴 때 옮겨갈 때는 이 잔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 사이즈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주 예쁘게 생긴 이것은 벨 크리머입니다. 그럼 에스프레소 추출의 중요한 작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네 단계는 우리가 커피가 분쇄된 이후부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쇄가 된 것이 있다면은 우리는
담죠. 어디에 담느냐 뒤에 나오겠지만 포타필터라는 이 국자처럼 생긴 거 있어요. 우리 카페에 가서 많이 보셨죠? 거기에다가 담습니다. 이것을 도징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에스프레소나 커피는 외래국에서 온 거기 때문에 그 외래어를 같이 알아두는 것이 조금 더 어울리지 않나 합니다. 담는다. 영어로 도징. 담아놨으면 골라줍니다. 이것을 레벨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살짝 눌러주고 1차 탬핑이 있고 2차 탬핑이 있습니다. 눌러주는 기구를 템퍼라 하는데 템퍼로 눌러주는 것을 탬핑이라 하고요. 그리고 눌러주다 보면 가장자리에 가루가 좀 묻어 있어요. 그거를 톡톡 두드려 줌으로써 탭핑한다고 합니다. 하나하나 다시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요것이 포타필터예요. 포타필터에다가 그라인더에다가 담아진 갈아졌잖아요. 여기 갈아진 게 있어요. 그러면은 도져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에 담아지죠. 그럴 때 너무 수북하게 담으면은 재료 손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넘칠 만큼만 담아서 평평하게 빈 공간이 없게끔 잘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빈 공간이 왜 그러냐 하면은 커피 가루가 있는데 거기에 물이 들어갈 거예요. 그럴 때 빈 공간이 생기면은 거기에 물이 더 빨리 들어가겠죠. 물은 항상 빈자리만 있으면 들어갑니다.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죠. 첫 방울이 글로 들어가면은 그 다음 방울도 또 그쪽으로 따라 들어갑니다. 마치 눈이 왔을 때 막 쌓였을 때 누군가 먼저 지나가면은 그 다음 지나간 사람이 그 길을 따라서 가서 눈길이 생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눈은 누가 밟아놓은 길로 가면 편하지만 커피는 누가 물이 지나간 길로 또 물이 지나가고 하면은 너무 같은 지역에 물이 많이 지나가면은 그 지역을 지난 커피는 맛이 없어요. 이 원두는요, 처음에 내려가지고 어느 정도 중간쯤 됐을 때가 맛있지, 커피가 아까워가지고 물을 떠주고 하다 보면은 커피 안에 온갖 잡내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뭐 담배 필터 냄새도 난다, 뭐 무슨 냄새도 난다, 낙엽 냄새도 난다. 그래서 오랫동안 추출할수록 그 안에 잡내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물길이 생기는 건 안 좋아요. 그래서 물길이 생기지 말라고 우리는 담기를 잘 해서 탁탁 쳐가면서 균등하게 담아질 수 있도록 우리는 담아줘야 됩니다. 이것이 도징이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담았습니다. 그러면은 고르기를 하는데 보시다시피 손가락으로 평평하게 해줘도 좋고 요즘 위생관념을 중요시하는 때라 이 그라인더 위에 뚜껑이 있어요. 그 뚜껑을 가지고 자처럼 싹 깎아내는 방법. 이것도 뭐 보기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역시 잘 평평하게 골라줘야 된다. 만약에 평평하게 골라주지 않으면은 높낮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물이 떨어질 때에 이것이 또 평평하게 제대로 균등하게 추출되지 않기 때문에 평평하게 골라주는 역할. 이것이 레벨링이라고 합니다. 레벨링. 템픽입니다. 한 번 더 있다가 나오겠지만 공간이 없게끔 템퍼예요. 손으로 잡아서 눌러주는 것이. 템퍼로 가서 눌러주는 것을 템핑이라 하는데 이 가장자리가 이 포타필터하고 사이즈가 맞아야 됩니다. 너무 크면은 눌러지지가 않을 것이고 템퍼가 너무 작으면은 요 사이에 틈이 생기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꼭 맞는 이런 사이즈를 선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다음에 탭핑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눌러주고 난 뒤에 가장자리에 가루 같은 것이 있을 때 톡톡 두드려서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현장에서 바쁠 때는 그냥 막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탭핑으로만 끝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탭핑 왜 안 하니? 하는 것으로 누가 뭐라 할 것은 아니다 이거죠. 에스프레소 추출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여러 과정을 보자면 잔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그 포타필터를 빼내야 되겠죠. 분리를 하고 거기에 수분이 있으니까 린넨으로 닦아줍니다. 그러고 나서 분쇄 갈아주고요. 지금부터 한 거는 조금 아까 본 거하고 똑같습니다. 도징을 하고 레벨링을 하고 패킹은 아까 템핑 했습니다. 그죠? 템핑하고
또 태핑이 있었죠. 탬핑과 태핑을 합쳐서 패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다 눌러줬어요. 그러면은 바로 머신에 갔다가 추출하는 게 아니라 머신의 그 입구에는 뜨거운 물이 그 근처까지 와 있어요. 그리고 먼저 작업하면서 가루가 좀 묻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버튼을 딱 눌러서 물을 흘려줍니다. 약 2, 3초 동안. 그래서 뜨거운 물이 그 찌꺼기가 있으면 같이 흘려보내기도 하고, 그 안에 있는 너무 고온으로 있어도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한번 흘려주는 것을 포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그 포터필터 그룹을 장착을 꽉 끼워주죠. 그리고 나서 버튼을 누르면은 약 25초에서 30초 정도를 추출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빼내서 서빙을 하고, 그 안에 커피 케이크라고 그래서 커피 가루가 떡처럼 케이크처럼 돼 있거든요. 탁탁 털어서 버리죠. 그러고 난 뒤에 거기에 또 가루 같은 게 묻어 있어요. 그러면은 싱크대 가서 씻는 게 아니라 그 머신에서 버튼을 눌러서 그 물로 비벼댑니다. 그러면은 머신에 붙어 있는 가루하고 포터필터에 있는 가루가 서로 부딪히면서 잘 깨끗하게 씻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딱 채워두는 것이, 이 잔 점검해서 다 사용하고 나서 포터필터를 딱 정착해 주는 것이 에스프레소 추출 과정의 처음부터 끝 과정입니다. 일단 하나하나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잔 점검입니다. 잔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잔은 항상 따뜻하게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머신에 오늘부터 카페를 가시거나 하면 체크를 해보세요. 잔이 머신 위에 올라가 있나. 이 머신 위에 상부 판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잔을 항상 얹어놓고 따뜻하게 유지시켜 주는데 고객이 많거나 그럴 때는 미처 얹어놓기가 바쁘게 나가는 수가 많겠죠. 그럴 때는 다른 곳에 따뜻하게 보관을 해놨을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잔이 잘 따뜻하게 돼 있나 하는 것을 체크하는 차원에서 뜨거운 물로 한번 체크를 해줍니다. 이것은 시험 볼 때 얘기고요. 현장에서는 그럴 겨를이 없죠. 잔은 약 40도 정도로 따끈해야 합니다. 만약에 겨울철 이게 뭐 잔이 예열이 안 됐다 그러면은 커피를 내렸을 때 아까 꽃이라고 하는 크레마가 4mm 정도 덮여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잔이 너무 차가우면은 커피가 내려오면서 식고 또 크레마가 경화가 돼서 꺼멓게 변하고 모양이 없습니다. 꽃이 안 이쁘면은 에스프레소가 시각적으로도 보기 안 좋겠죠. 맛은 물론이고요. 그래서 이 잔 점검을 할 때에 뜨거운 물로 체크를 해준다. 잔이 따뜻한가를 확인을 한다. 약 40도로 예열한다.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포터필터를 이제는 머신에서 분리를 해야죠. 그래서 왼쪽으로 45도 정도로 돌리면은 느슨해져서 고개 빠지는 고개 있어요. 그래서 돌려가지고 빼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일단 거기에서 물이 좀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린넨으로 물기를 이렇게 제거를 해주는 것이 첫 추출하기 전의 동작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라인더, 여기에 그라인더가 있어요. 커피를 갈아가지고 간 게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이 안에 칼날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면은 레버를 당깁니다. 도저 레버를 당겨두다 보면은 이 바스켓에 쌓여지죠. 쌓여서 수북하게 있는데 이럴 때 평평하게 골라주는 작업이 레벨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평하게 살짝 두드려가면서 모아서 깎아내고, 이렇게 해서 찌꺼기는 밑에 넛박스에 버리는 케이스가 많죠. 그래서 버리는 것이 아까우니까 처음에 담을 때 너무 손실이 많게끔 수북하게, 때로는 넘치게 담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담았으면은 패킹인데, 패킹은 아까 말했듯이 탬핑과 태핑이 있습니다. 1차 탬핑은 살짝만 늘려줍니다. 그러고 나서 톡톡 옆에 가장자리를 쳐주고요. 이게 톡톡 옆에 쳐주는 그 자세죠. 그러고 나서 2차 탬핑은 좀 세게 눌러줍니다. 그러고 나서 가장자리를 손으로 한번 싹 닦아줍니다. 이것이 패킹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고 나서 패킹된 상태에서 그냥 꽂는 게 아니라 이 머신 밑에 물이 나오는 주위에 여기에 뭔가가 물이 뜨겁게 고여 있거나 아니면 이물질이 있을 수도 있게 가루가 묻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물을 버튼을 눌러서 한 2, 3초 눌러줘서 처음 물은 흘려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포터필터를 장착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버튼을 눌러서 추출을 하는 거죠.
보통 시험 볼 때는 이 샷글라스를 같이 하고 현장에서는 여기에 벨크리머가 올라가가지고 얼른 서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추출을 하는데 이 추출이 잔에 이 비스듬하게 옆으로 흘러져야 이게 튀지 않고 깨끗하게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물론 그 안이 U자형으로 있기 때문에 가장자리에도 흘러서 예쁘게 담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출 과정입니다. 다 했으면 서빙을 하고 나서 거기에 있는 커피 케이크 있습니다. 쓰레기통에 탁 다 버리고요. 그리고 나서도 거기에 남아있는 가루가 있으니까 버튼을 눌러서 물을 흘려 보내가지고 이 포터필터를 여기다가 비벼댑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가루하고 포터필터에 있는 가루가 서로 물에 씻겨서 내려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린넨으로 깨끗하게 닦아서 장착을 시켜줍니다. 모기와 같이. 그래서 항상 사용 후에는 포터필터를 머신에다가 딱 장착을 해놔야 이 안이 따뜻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포터필터도 항상 보온성을 유지시켜 놔야 다음 커피 추출할 때에 지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잔 점검해서 포터필터를 딱 채워줄 때까지 이러한 추출 과정을 설명을 했습니다. 말로만 하고 그림만 보고 이해가 좀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하시는 걸 보시고 자막을 읽어가면서 제가 설명드린 거랑 이렇게 맞춰보세요. 충분히 이해가 갈 겁니다. 잘 봐주세요. 어떠세요? 실감 갑니까? 그걸 참고로 해서 이제 현장에서 실험을 해보면은 좀 쉽게 다룰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간단한 퀴즈예요. 1번. 분쇄된 원두를 90에서 95도, 평균 92도라 그랬습니다. 그 물로 25초, 플러스 마이너스 5초라 그랬죠.
그래서 20에서 30초 사이에 짧은 시간 동안에 9바 정도의 압력으로 추출한 커피를 무엇이라 하느냐. 지금까지 제가 쭉 설명했던 거, 영어로는 익스프레스, 이태리어로는 에스프레소라 했죠. 빠르게라는 거고, 미세한 섬유소와 불용성 커피 오일이 유화 상태로 함께 추출되다 보니까 끓에마도 생긴다. 30cc 정도 이런 것들이 추출된 것을 에스프레소로 한다. 답은 2번이죠. 2번, 에스프레소 추출의 범위로 틀린 것은 에스프레소는 7g을 9바의 압력으로 25초 정도로 하는데 물의 온도는 평균 92도라 그랬습니다. 90에서 95도라 그랬죠. 그래서 해답은 2번이 틀렸네요. 3번, 에스프레소 추출 시 추출액 위에 덮여있는 황금색 거품, 꽃이라 했습니다. 커피의 악효질, 지방질 성분 이런 것들이 약 3에서 4mm 정도 덮어줘서 4분 동안 유지시켜주는 것은 그레마라 한다. 그렇다면은 1번에 있는 데미탓에는 2분의 1 정도의 아주 작은 에스프레소 잔을 얘기하고요. 여기 도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영어로 더블이란 얘기예요. 한 잔에 그런 잔을 먹기는 너무 아쉬워서 좀 진하고 많이 먹겠다. 그럴 경우는 더블 주세요. 우리는 얘기하지만 조금 더 이태리에서 시작된 거니만큼 도표로 주세요. 말하면은 바리스타가 아마 놀릴 거예요. 도표 오늘 꼭 알아두시면 좋을 영어입니다. 이태리어입니다. 용어예요. 다음에 벨크리머 스텐으로 되어 있는 아주 예쁜 그런 잔을 얘기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말하는 것은 크레마 3번입니다. 4번, 다음 에스프레소 추출의 중요한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담기, 도징한다 그랬죠. 포타필터에는 일정하고 균일하게 담기 작업을 한다. 맞는 말이죠. 고르기, 레벨링, 손으로 골라주는 그림을 본 적 있죠. 그런데 상태가 좋지 않은 원두는 선별한다.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은 원두를 우리는 결점두라 그래요. 결점이 있는 커피콩은 골라내서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곰팡이가 있다거나 깨졌거나 벌레가 먹었다거나 뭐 등등 모양이 이상하거나 크기가 너무 작다거나 이 작은 커피하고 큰 커피알을 같이 로스팅을 했을 때 큰 알 크기로 로스팅을 하다 보면은 작은 거는 타버리고 작은 거 위주로 하다 보면은 또 갑자기 큰 게 들어가 있으면 큰 거는 덜 볶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로스팅 하기 전에 반드시 선별 작업을 합니다. 이것을 피킹이라고 합니다. 고르기가 아니죠. 템핑은 아까 잠깐 봤듯이 1차 템핑은 간단하게 가볍게 하고 살짝 하고 탁탁 탭핑을 해주고 2차 템핑은 좀 세게 눌러주고 템핑을 함으로써 수평을 유지하고 바스켓 안에 빈 공간이 없게 해준다. 맞는 설명이죠. 탭핑은 그 가장자리나 이런 데에 원두가리가 붙어 있을 경우에 떨어뜨려 주는 역할을 하는데 현장에서는 바쁘면 생략해도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1번, 3번, 4번은 맞고요. 2번은 상태가 안 좋은 거를 골라내는 거를 피킹한다는데 대형 그러한 업체에서는 기계로 다 골라냅니다. 그러면 돌도 골라내고 크기도 큰 거는 큰 것끼리 작은 건 작은 것끼리 깨진 거 부서진 거 다 골라내는 역할을 하지만 기계가 하다 보니까는 가끔씩 안 좋은 게 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골라내야 되고요. 작은 업체에서는 이제 손으로 우리 개인들은 손으로 골라내죠. 그래서 이것을 핸드피킹이라고 합니다. 그 용어도 알아두시고 여기서 고르기 위한 설명은 여기에 나와 있죠. 포터필터에 분쇄된 원두가 평평하게 잠기도록 원두를 다져두고 중앙으로 모아주고 남은 것은 싹 버리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레벨링이다. 고르기를 한다. 손으로 해도 되지만 그라인더의 뚜껑으로 싹 깎아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여기서 답은 잘못된 것은 2번입니다. 5번, 다음 에스프레소 추출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잔에 뜨거운 물을 담아서 예열한다. 맞죠? 잔 점검하라 그랬습니다. 포타필터를 분리하여 마른 행주로 물기를 제거하라 했습니다. 그라인더를 작동시키고 도저 레버를 당겨서 포타필터 바스켓에 분쇄된 원두가루를 담아줘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담아준 다음에 1차 템핑을 하고 탭핑을 하고 2차 템핑을 하고 바로 장착하는 게 아니라 바로가 잘못됐네요.
물 흘려주라 그랬죠. 물을 흘려줘야 거기에 너무 고온으로 물이 있거나 아니면은 주위에 찌꺼기 같은 것들을 없애주는 역할이 물 흘리기라 그랬어요. 반드시 물 흘리기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 바로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거죠. 이 문제 풀이할 때 꼭 이런 것들이 함정에 있을 수 있으니까 침착하게 하나하나 읽어봐서 풀이하면 좋겠습니다. 해답은 4번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에스프레소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했죠. 7g, 25초, 30cc, 9바, 물의 온도는 92도, pH는 5.2 정도의 약산성이다. 에스프레소의 물리적, 화학적 특징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봤고요. 에스프레소의 꽃이 끓여마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해봤습니다. 3mm 정도의 두께로 덮여 있으면 좋고 4분 동안 지속되는 것이 좋은 커피다. 에스프레소의 잔을 데미타세라고 얘기를 하고요. 2분의 1 정도 30cc를 담는데 잔의 자체 용량은 60cc 정도다 그랬습니다. 샷글라스는 유리로 되어 있는데 눈금이 그려져 있다는 거. 그리고 벨크리머는 스텐으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에스프레소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추출 방법에 있어서 과정에 담기, 고르기, 탭핑이 있었고요. 잔 점검해서 포타필터 채워두는 데까지의 과정을 우리는 영상으로도 잘 봤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에스프레소 추출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했고요. 다음 차시는 2차시로서 이 에스프레소 추출하게 하는 머신에 대해서 커피 기계 운용에 대해서 우리는 학습할 예정입니다. 에스프레소를 잘 이해하시면은 머신 공부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 잘 익혀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